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 위원장 맡고 계신데요. 모든 상임위가 다 각각의 의미가 남다르겠지만 경제와 환경만큼 중요한 이슈가 요즘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어디에 핵심을 놓고 의정활동 이끌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민생의 안정을 책임지는 일자리 정책, 기업 지원, 환경, 농어업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사안이 없는데요. 제가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입니다.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인구를 흡수하기보다 외부로 내보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농어촌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농어촌 체험 및 관광 서비스 등 농촌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회 활동의 꽃이라고 하면 상임위 외에도 5분 발언 그리고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북권역, 이 문제를 갖고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인구 유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화성시는 전체 인구가 98만을 넘어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생활 편의시설과 많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도심 지역으로만 인구가 밀집되고 있고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권역의 인구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점점 줄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안한 것이 관계 인구 유입을 위한 방법 모색이었습니다. 관계 인구란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고민해온 일본에서 수년 전부터 도입된 인구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하여 정착하지 않았으나 정기, 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인구를 말하는데요. 농어촌의 많은 관계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화성의 서남북권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 관광 특화 사업의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이는 관계인구 정책이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동서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제안한 내용입니다. 화성시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와 시의회, 시민을 포함한 민간 협업 정책 자문기구인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으며 분야별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서남북권역인 도로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양 관광을 특화할 수 있는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으로 잘 수립된다면 관계 인구를 유입시켜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기가 아주 좋다는 화성의 쌀이죠. 수향미의 수맥감이 유통 원활화 등에 대해서 시정 질의로 농민들의 지지를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시정 질의 후에 해결책 찾으셨습니까? 한 번의 시정 질의로 많은 것이 개선되고 해결되어질 수는 없겠죠. 피땀 흘려 키워낸 소중한 쌀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상심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발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수양미 수급 조절 및 판로 확대 등 유통 원활화를 위하여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양미의 생산 과잉과 소비 급감의 이중묘를 겪고 있는 국내 쌀 시장 여건을 이겨내고 고품질 브랜드로 시장에 안착하도록 농민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량의 종자가 보급, 재배될 수 있도록 하고 수매 보관, 가공 단계에서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수양미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양미 홍보 판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SNS, 유튜브,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 다각화된 뉴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으로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네, 농민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 느낄 수 있는데요. 화성시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또 가결이 됐습니다. 화성시 경기도에서 최초로 농어민 기본소득 신청이 지난 2월 27일부터 있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산업입니다. 화성시 농민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화성시 농업인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최초로 발의하여 올해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수급 대상은 화성시민으로 화성시에서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으로 대상이 대략 2만 5천여 명가량 되는데요. 1차 접수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의 비중이 전체 대상자의 56%인 14,000명이었습니다. 2차, 3차 신청이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높은 신청률입니다. 항상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농업 종사자들을 위한 마음이 전달되어 기쁩니다. 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해서 가결된 바가 있는데요. 자, 공공급식 지원 기존 조례에서 어떤 내용을 바꾸신 겁니까? 공공급식 조례안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고 단체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기존 조례안에서 개정된 사항은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실현하고 지역의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이끌어냅니다.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보편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화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지역구 현안 좀 살펴보죠. 지역구가 많으십니다. 우정읍, 남양읍, 또 매송면, 비봉, 마도, 송산, 서신면, 장안면, 세솔동이신데요. 이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에 고민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로 화성시를 예측했습니다.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2위, 전국 3위인 도시입니다. 동부권은 동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됐지만 저의 지역구인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낙후된 서부 지역을 발전시킬 보관의 하나로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여 명소를 개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화성의 대표적인 예로 전곡항의 세계 요트대회 및 뱃놀이 축제, 궁평항의 풍어제 및 송산 포도축제 등이 있습니다. 관광시설을 확대한 경우로는 전곡항과 제부도를 잇는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등이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신도시인 송산 그린시티에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국제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의 서부 지역 관광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과 수질에 대한 고민도 화성시 현안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남양호의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남양호 일대의 신규 축사의 난립으로 환경오염과 악취 민원이 반복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5, 6년 전부터 축사, 돈사 등 주민 기피 시설이 급격히 늘어났고 특히 대규모의 기업형 축사들이 늘어나다 보니 지역 농촌 산업의 젖줄인 남양호의 수질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시에서는 봄철과 장마철, 하천 주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감시단 활동, 홍보자료 제작 및 배부, 축정별 찾아가는 농가 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게 두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환경과학원의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에 따르면 가축분뇨 개별 처리 시설의 비율이 많을수록 무단 방류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형 축사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가축분뇨 개별 정화 처리 시설을 늘려 가축 밀집 사육 지역의 하천 보전에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상임위원장으로서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현안들을 살피고 계시지만 또 가끔 이런 질문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체 시의원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 좀 허탈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으실 텐데 누구보다도 시의원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힙합 가사 중 한 소절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저의 활용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민과 시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시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 기초의원으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정치인입니다. 그 역할 중 하나가 사회갈등 조정과 사회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시민이 직접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의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자 저를 연결고리로 활용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네,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 중요성은 의회가 누구보다 잘 아리라 생각이 됩니다. 언뜻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화성 시민들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죠. 발로 뛰는 정치인이 되자 현장에는 답이 있다라는 구호로 탁상 행정이 아닌 실무 행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해당 소관의 현장을 모두 방문하고 점검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화성시 경제와 환경이라는 중요한 패러다임에서 활동하는 위원회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상임위입니다. 이런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화성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항상 갖추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98만 화성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기울일 것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살기 좋은 화성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